네, 부산은 7개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상황입니다. 최근 5년 사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때문에 노인 학대 주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정책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가톨릭대 한정원 교수와 함께 이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산의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유독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2021년도에 노인 학대 상황에 대한 공식 자료는 올해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경찰청에 신고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부산에서 신고된 건수가 1,118건으로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가율을 보게 되면 네. 2017년도에 비해서는 2.3배 증가를 했고요. 2020년도 667건에 비하면 작년 한 해 동안 68%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22.8%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더 늘긴 늘었는데 이전에 부산이 400명에서 600명대였다가 지금 1,118명. 특히나 그 증가율도 다른 지역보다 크고요. 60%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신고 건수가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신고율의 그 증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네. 확대된 점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노인 학대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도에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예. 88%가 가정이고요. 생활시설이 8.3%, 이용시설이 1.5%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 학대 사례에 비해서 신고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노인분들의 외출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제약이 생기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고율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생활시설에서 나타나는 학대도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되고 또 시설 내 사각지대 등이 발생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면은 학대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냐 말이죠. 그 기준, 또 유형별로 본다면 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노인 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서는 가정 학대와 시설 학대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형태적인 분류를 보자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예. 경제적 학대, 그리고 방임, 자기 방임 6위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6위까지도 포함을 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하고 신체적 학대, 방임 순입니다. 네네. 근데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비난, 모욕, 협박과 같은 언어 행위라든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예. 말하고요. 신체적인 학대라는 것이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또 장애라든지 손상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노인 스스로가 어떤 최소한의 의식주 행위라든지 예. 의료 행위 자체를 의도적으로 포기를 하는 자기 방임 사례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학대라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노인 학대는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점에서 아동 학대와 아주 큰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네. 어떻습니까? 그 2020년도에 그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학대는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2개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면에서는 네. 아동 학대와 유사를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기 때문에 예.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 독립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아동 학대에 비해서 작다는 점이 예.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노인 학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노인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배우자거나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보고서에 따르자면 가해자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가 38%, 네. 그리고 아들인 경우가 33%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의해 학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네. 경향도 강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서 노인 학대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관심이 조금 적고, 예. 그리고 학대라고 하는 것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점 또한 노인 학대가 심각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 후보들이 이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2030 공약은 많은데 또 이게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들을 위한 공약은 딱히 또 보이질 않아요. 네. 예, 이 관련해서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선 공약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면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이 준비돼야 되는 그러한 예.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보장 정책을 보자면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예.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지급할 때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 네.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그래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지금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그 정의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위한 도시 환경 알겠습니다.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가톨릭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